자, 두 번째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수하고 로그 쪽은 어때요? 지수 로그를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수 로그를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삼각함수는요, 1학년 과정에서 삼각함수를 사실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의 기초부터 여러분이 잡아가면서 삼각함수의 정의 공부하고 각변환 공식들, 그런 앞에 배경 지식들을 공부해야 삼각함수 그래프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삼각함수 단원의 중단원으로 두 번째 단원의 첫 단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뭔가 규칙성이 있어요. 그 규칙성이 어떤 규칙성을 갖느냐? 주기를 가져요. 주기가 뭡니까? 뭔가 일정한 게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하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개의 사이클을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예를 들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씩 반복되는 것도 하나의 주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그거를 최소한의 단위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본 적 있죠. 미적분에서도. 그래서 x 더하기 p에 대한 함수값과 x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자, 어떤 함수 y equal fx가 이런 규칙이 성립한대. 그러면 분명히 여기 x값이 어떤 a값이면 그 값이 함수값이 여기 존재한다면 여기서 이만큼 더 갔을 때 a 플러스 2에 대한 함수값도 이거의 함수값과 똑같은 함수값 갖는다 그 말 아니야? 그래서 그거의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이 두 칸 사이클로 그래프가 똑같아지더라 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미분 적분 공부하면서. 맞죠? 그래서 그런 주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사실 주기에 대한 얘기를 각변환 공식을 이야기할 때에도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미리 한번 얘기하고 들어가자면 y는 sin x라는 그래프 공부하고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공부하고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셋 다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는데 이거 두 개의 함수는 주기가 2파이가 돼요. 2파이면 360도니까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y는 탄젠트 x라는 함수는 주기가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 바퀴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공부를 통해서 주기가 왜 2파이가 되고 주기가 왜 파이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기 앞서서, 자, 예전에 제가 연습 문제를 공부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단위원에서 사인과 코사인 분석하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 잠깐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단위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자, x축과 y축이 있을 때 어떤 동경 OP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 그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자, OP 동경에 대한 사인 값, 즉 사인 알파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높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반지름이 몇이니까? 1이니까 sin x의 정의는 뭐야? 만약에 p라는 점이 x, y였어? 그러면 sin x는 뭐야? 정의대로 얘기하자면 sin 세타라고 얘기하겠네. 여기 x가 있어서. sin 세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sin 세타는 r분의 x였지만 그냥 x가 되죠. 아니, r분의 y였지만 그냥 y가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r분의 x 좌표였지만 r이 1이기 때문에 그냥 x가 된다고 했죠. 물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x분의 y가 돼야 하는 거고요. 자, 요 얘기는 좀 다르게 좀 해볼 거야, 나중에. 자, 그런데 지금은 사인, 코사인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그 동경 알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인 알파는 수선의 발을, 자,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과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 두 종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선분의 길이가 사인 알파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점의 y좌표니까 이게 지금 뭐 콤마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뭐 콤마 뭐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예요. 그래 안 그래? 잘 봐봐. 여기 1이잖아 지금. 맞지? 단위 원이면 언제나 그 점을 그 원주상에 있는 그 점을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로 말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아니 코사인 알파의 정의가 뭐냐고. 코사인 알파는 x좌표잖아. 사인 알파는 뭐야? y좌표잖아. 그러니까 x와 y좌표 대신에 대입을 해도 되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만약에 여기에 동경이 와 있어. 여기에 와 있어. 그럼 이때 여기를 q라고 해봐. 그럼 q의 좌표는 뭐냐? 그럼 이 동경 위치만 알면 돼. 이게 각이 베타라고 해봐. 그럼 이건 뭐예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응? 이제 거꾸로 하는 거야. 어떻게 거꾸로 하는 거지? 보통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좌표가 주어지면 그 좌표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동경을 이용해서 그냥 그 좌표를 삼각함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연습 문제 공부할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 때문에 사인 값은 이거의 y 좌표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의 y 좌표를 읽으면 사인 값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이 길이만큼. 그러면 사인 베타의 값은 어디 있어? 이 길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y 좌표 투영시키면 이 길이만큼이지. 그지? 즉 y축에 스크린을 걸었을 때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이런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그 좌표가 그때의 사인 값이라고요. 맞죠? 맞죠? 그걸 이용해서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sin x, y는 sin 세타의 그래프.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린 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한번 단위원을 봅시다. 자, x축, y축 있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세타일 때 이거의 sin 값은 어디 있어? 수선의 발을 y축에 스크린을 딱 해주면 이 길이잖아, 이 길이. 맞지? 그럼 이 길이를 여기를 세타축이라고 보고, 즉 회전한 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삼각함수 값을 이제 y 값으로 표현한 거야. 그게 y는 sin 세타잖아요. 맞죠? 나중에는 세타 대신에 여기를 x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x축, y축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단위원에서 sin 값을 각각에서 만들어지는 y 좌표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y 좌표를 여기다가 그리기 위해서 세타에 따라서 변하는 y 값으로 지금 정의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이때의 사인 값은 분명히 이 점의 y좌표라고 했죠? y좌표니까 똑같은 값만큼 이렇게 연장해서 이 y와 만나는 세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일단 여기 세타가 한 바퀴가 어디까지냐고. 여기까지가 지금 한 바퀴거든. 2파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절반은 파이. 그거의 절반은 여기 2분의 파이. 또 여기의 절반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바로 4분면을 기준으로 나눈 거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회전할 때 사인 값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몇 개만 보자고. 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특수각에 익숙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 점선대로의 이 y좌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의 y좌표. 그러니까 이 y좌표 여기랑 만나게 이 점을 찍어야지. 왜? 세타일 때 이 점을 찍어야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가 30도라고 하자고. 이 점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여기가 30도.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6분의 파이라고요. 그러면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를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요. 맞죠? 그 6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은 이때의 이 점의 y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하고 대응하게 여기다 찍어야죠. 맞아? 왜? 이 6분의 파일 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일 때 2분의 1을 찍어야 돼?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에 점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6분의 파이, 2분의 1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자, 세타라고 했던 부분을 그냥 우리가 60도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3분의 파이일 때 사실은 사인 3분의 파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됐어? 아니면 이쪽으로 오든가. 괜찮니? 자,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y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에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거지. 그리고 이 지점이 되면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된 거죠. 그때 y좌표를 읽는 거니까 y좌표가 1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90도,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하고 1이 만나는 점에 찍어서 연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0일 때는 0이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 보니까 직선이 아니라 이런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곡선이 되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만큼 이렇게 회전한 y좌표, 여기만큼 회전한 y좌표 다 읽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더라 이거야. 그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 봐.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6분의 파이 돌았어요. 그럼 어때요? 6분의 파일 때 값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서 똑같이 표현해야죠. 이 점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주기가 2파이라고 했던 게 지금 이제 와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인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정리가 필요하냐? 지금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에 대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항상 뭐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정의역을 얘기하자면 나중에는 여기를 보통 x라고 표현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세타라고 제가 적었기 때문에 얘가 세타라서 그냥 같이 적었습니다. 그럼 정의역은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의역은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x가 아니죠. 지금은 세타바 세타는 실수 전체죠. 왜? 일반각 배웠잖아. 계속 돌려도 되잖아. 반대쪽으로 돌려도 되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봅시다. 자, 치역은 아무리 커도 몇이야? 1이야. 아무리 작아도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인 세타의 최대값, 최소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1보다 큰 값,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없어. 됐죠? 뭐 기본적인 거.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새롭게 여기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야. 한 바퀴 돌리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 또 대칭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칭성은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도 적분 배울 때 한번 기함수, 우함수 이런 거 정리 열심히 한 적 있었죠? 그 대칭성을 이해하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봐. 왜? 원래 대칭성 공부할 때 제가 분명히 설명했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어떤 fx가 있었는데 fx랑 f-x와의 관계를 봤을 때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이게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우함수. y축 대칭이 되는 함수.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그거랑 함수값이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면 함수값 합이 0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fx랑 f-x가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기함수라고 했고, 얘는 y축 대칭이 될 때 얘는 뭐라고 그랬죠? 원점 대칭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그림을 봐봐. 이건 여러분이 이미 음각 공식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y는 사인 세타가 아니라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만들어 봐요. 즉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야 되죠. 맞지? 그러면 이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기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을 먼저 적자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라고. 자, 그럼 그래프를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점과 지금 2분의 파일 때 함수값 1, 원점 대칭 되고 있잖아요. 모든 점들이 원점 대칭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사인 함수를 그릴 때 주로 어디까지 그리는 것만 잘하면 되냐면 한 바퀴 돌리는 것만 잘 그리면 돼. 그러니까 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것만 잘 그리면 되니까 딱 4등분을 하는 거 먼저 준비를 하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준비를 해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대칭성 있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뭐 이렇게 반원 모양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려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y는 사인 세타 함수를 그린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찍는 것이다 라는 걸 한번 관찰하는 거지, 이 점을 진짜 여러분이 여기 다 찍어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단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되는 사인 값을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그려서 바로바로 풀어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단위원에서 사인을 읽을 줄 아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매치시키는 건 처음 공부할 때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y는 사인 세타 그래프 공부했어요.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그린다. 그리고 더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 그림이 반복되게 그린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리면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 또 이렇게 그려 나가야겠죠? 그리고 대칭성은 어떤 대칭성을 갖는다? 원점 대칭이 된다.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이해한다. 이 정도. 됐습니까? 알겠어요? 됐죠? y는 사인 세타 설명 끝났어? 그럼 이제 y는 코사인 세타 설명할게요. 자, y는 코사인 세타도 비슷한 그림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단위원 여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려져 있는 그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이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설명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동경 OP가 세타의 각을 가져. 그럼 이만큼의 각을 가질 때 이게 단위원에서만큼은 이 px, y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 각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그 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각을 가진 거에 코사인 세타 값은 어디를 읽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에 이 점의 x좌표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경 OP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때는 동경 요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면 코사인 베타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값이 코사인 베타가 된다고. 그치? 이 값.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베타가 된다고.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값들을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함수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y는 코사인 세타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세타가 몇이냐에 따라서 y 값이 몇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타가 몇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였어. 3분의 파이.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y 값이 몇인지 적어야 되잖아. 그치? 즉 이걸 좌표로 얘기하면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y가 몇인지 얘기해야 되거든. 맞죠? 그런데 이 y가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 평면에서는 x축에 있는 좌표로 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의 입장에서는 이 값을 x축에 있는 값을 적어야 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 안 그래? 3분의 파이, 2분의 1이라고 점 찍어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단위원 처음에 안 보고 여기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자, 또 가이드라인 그어 놓을게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자,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야. 여기까지가 한 바퀴야.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몇이 된다는 거 얘기했죠? 2분의 1이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3등분 했을 때 이 지점이 6분의 파이일 것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일 거라 이거야. 그때 2분의 1이 되도록 점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읽은 거는 x좌표로 읽었지만, 맞죠? 코사인 값을 x좌표로 읽었잖아. 기하학적인 모양에서는 x좌표를 읽었지만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때는 그 2분의 1이라는 걸 y좌표로 찍어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코사인 90도를 찾으려고 해요. 코사인 90도는 너무 그런가?
코사인 예를 들어서 30도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세타가 한 이쯤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쯤에 있는데 여기가 6분의 파인 거야. 그러면 세타가 우리는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린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 6분의 파일 때 y가 몇인지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6분의 파이 콤마 몇 이렇게 점을 찍겠죠.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 나왔어요 라고 6분의 파이 콤마 2분의 루트 3을 찍을 테니까 6분의 파이 콤마 2분의 루트 3을 찍으면 2분의 1보다 큰 지점에 찍힌다고. 왜? 루트 3은 대략 1.7 정도니까 2분의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단위원의 그림에서는 x좌표로 읽어야 하는 코사인 값이 우리가 y는 코사인 세타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y 값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단위원 그림을 사실은 살짝 달리 그린 거야. 고개를 여러분이 이게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고 보면 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양의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아까 그 단위원 그림이야. 지금 여기서 보았던. 맞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그림이 x축의 위치에 좌표가 표현되는 걸 코사인 값으로 읽어야 하니까 아까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y축에 이렇게 y축처럼 위아래로 표현되니까 그걸 점점점 똑같은 위치에 점을 찍기가 편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려서 그 좌표만큼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90도로 돌려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불편하겠지만 90도로 돌리면 이때 코사인 값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 이 그래프가 왜 그려졌는지 이해시켜 주자면. 그러니까 여기하고 대응하는 점 또또또또 해서 여기 y좌표로 2분의 1을 찍었다 그 말이지. 왜? 또또또또가 재밌어? 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이게 하나의 3등분된 지점이라고 봐봐. 그러면 여기는 3, 4분면에 30도 정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뭐야? 3분의가 아니지. 6분의 7파이예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6분의 7파이가 궁금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 코사인 6분의 7파이가 궁금하면 여기 그림에서 일단 원래 정상적인 그림에서 연습을 먼저 해봅시다. 6분의 7파이의 동경의 위치를 찾아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린 어디가? 이 위치 여기가 코사인 값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6분의 7파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사인 6분의 7파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배웠거든. 180도 공식에서. 3, 4분면의 코사인 6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값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지. 그걸 공부했어. 전 단원에서 각변환 공식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추가로 단위원에서는 이 점의 좌표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돼. 그것까지 이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좌표에 찍어야 되니까 몇 콤마? 6분의 7파이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길이를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길이를 좌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돌렸잖아, 이 그림을. 응? 얘가 지금 이제 다시 거꾸로 90도 돌려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선의 발은 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니까 여기잖아.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코사인 값이라는 거잖아. 그 점의 위치를 이제 y 값처럼 찍어야 되니까 또 가서 여기랑 만나게 어디에 찍어야 돼? 6분의 7파이는 여기거든 지금. 왜? 여기를 3등분 했을 때 6분의 7파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랑 찍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 또 하나 확인하고 또 하나 확인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시간 그렇게 여유 많지 않아. 그래서 점을 찍다 보니까 한 사이클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맞죠? 왜? 예를 들어 이거 확인해 볼까? 이거는 어때? 여기를 3등분한 지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지금 2파이 더하기 30도야. 즉 360도에서 30도 더 간 지점이야.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거든? 6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이 이거잖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반복되는 거야, 코사인은.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y는 코사인 세타라는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단위 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 찍어서 나타낸 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거의 그래프를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 한 바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했더니 얘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끝나더라 이거야. 물론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 2파이. 자, 그러면 아까 공부한 거 한번 정리 똑같이 해보는 거야. 정의역은 뭐가 돼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럼 치역이 뭐가 돼요?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려진 모양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뭐 공부했죠? 네 가지 공부했잖아. 대칭성만 했어? 주기 공부했지, 주기. 그지? 주기는 뭐가 됐다? 2파이가 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칭성 공부했죠? 대칭성 공부했는데 이 그림을 이쪽에다가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꼭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봐요. 음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예요. 즉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어도 그 함수가 되잖아. 즉 이 말은 f 마이너스 세타가 f 세타랑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칭성은 이거는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함수? 우함수인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 네 줄로 요약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프 그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이런 식의 그래프다라는 거야. 알겠지? 네 칸으로 나눠서 필요한 그림을 똑같이 부위가 다르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이제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거의 탄생 배경을 공부를 할 텐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 지금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잘 차려야 돼.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는, 자, 일단 단위원 그림으로 가봐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어느 부분을 잘 보면, 이 부분을 잘 본다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자, 중학교 3학년 때 단위원도 안 그렸죠. 뭐 4분원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1인 부채꼴 90도짜리 중심각을 가진 부채꼴 그려놓고 그림을 두 개 그렸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림을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이런 그림 두 개 그렸어. 여기 1이야. 좌표가 지금 여기도 1이고 여기가 세타야. 그때 했던 건데,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얘기할 때는 이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O,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사인 세타를 만약에 구하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보통 선분 AB라고 했어. 아까 공부한 거 기억나죠? 여기까지만 동경 표시해놓고 수선의 발 내려서 Y좌표로 읽었잖아요. 그죠? 수선의 발 뼈 또또똑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그게 AB의 선분의 길이처럼 되는 거야. 1사분면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OB의 길이처럼 된 거였어. 그런데 탄젠트 세타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 안 했어요. 왜요?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된 건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 B라고 해가지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빗변이 1인 그림에서 하나의 선분으로 표현한 거지. 1분의 AB, 1분의 OB죠. 1분의 AB, 1분의 OB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탄젠트도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해 놓고 밑변이 1이 된 그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이 1인 건 이 큰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이걸 CD의 선분의 길이로 얘기한 거지.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한 거야.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그림이. 한번 볼까요? 자, 아까는 단위원 위에 있는 동경 OP 가지고 얘기했지만 OP의 연장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 x 이퀄 1인 지점, 이게 x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걸 연장해서 만나는 점을 t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의 사인과 코사인은 이 그림에서 푼 거야.
맞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y축 이좌표로 사인 세타를 읽어주고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좌표를 코사인 세타로 읽어줬잖아. 맞죠? 그런데 탄젠트는 그 그림에서 안 한다는 거지. 이 그림에서 한다는 거야. 왜?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아까 뭐였어요? x분의 y였잖아요. 삼각함수 공부할 때. 그러니까 x좌표가 몇인 걸로 풀면 1인 걸로 풀면 좀 간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더라 그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탄젠트는 뭘로 읽을 수 있어? 여기 길이로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 점의 t라는 점의 y좌표로 읽으면 그게 탄젠트 세타 값이 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으로 가면 길이가 1인 거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올려서 이만큼 회전한 게 알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점에서 이 길이로 이거의 좌표를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때 탄젠트 세타는 뭐야? 이때 이걸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1분의 이거의 y좌표 값을 읽을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됐냐 안 됐니? 됐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자, 점선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여기가 6분의 파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럼 6분의 파이만큼일 때 이 길이가 여기에 y좌표를 그대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랑 만나는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이 각이. 그럼 3분의 파이일 때 이 그림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되겠죠? 이거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점선 연장해서 여기랑 만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60도 지점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3분의 파이하고 이거 만나는데 여기가 그 점의 y좌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되더라는 거야. 왜? 2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가 90도가 되면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로 발산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점근선. 그지? 실선 그래프의 점근선, 탄젠트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안 됐니? 됐지? 그리고 지금 뭐 이 밑에 것도 하나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회전한 거잖아요. 회전한 거 음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각으로 얘기한 게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대략 마이너스 60도라고 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60도 회전했을 때 탄젠트 값은 여기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여기랑 만나는 건 이 점이죠. 이거랑 여기랑 만나야 되니까. 여기 y좌표랑.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더라라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180도 공식 기억하시죠?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가 탄젠트 세타랑 같았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이게 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탄젠트 세타 이걸 f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이건 뭡니까? f 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주기가 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는 거야. 2파이라고 얘기하면 그 그래프가 두 개 있는 걸 말하게 되는 거야. 2파이 한번 그려볼까? 어디야? 여기 0이고 여기가 지금 2파이 지점이거든. 그럼 봐봐. 이 그림 하나, 이 그림 하나가 한 번 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자르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지? 그래서 탄젠트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불편해서 보통은 어떤 그래프를 기본적인 그래프로 그리냐면 이런 그래프를 기본적인 그래프로 그려요. 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y는 탄젠트 세타라는 그래프를 이야기를 할 텐데 y는 탄젠트 세타라는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x 이퀄 2분의 파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두 점선이 점근선이 되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아까 사인이나 코사인은 어때요?
0부터 2파이까지를 4등분 한 후에 비슷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면 됐죠? 탄젠트 그림은 점근선부터 그리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점근선부터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곡선을 그린다 생각하시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똑같이 분석합시다. 자, 정의역은 뭘까? 좀 달라져. 왜? 지금 봐봐.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 있어 없어? 없죠? 어?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의 x좌표를 제외한 실수 전체야. 아이고 참 말이 길지? 점근선의 x, 그냥 제가 말로 적을게요. 점근선의 x좌표를 제외한 실수 전체예요. 나중에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실수 전체. 그러면 치역은 뭘까? 얘는 계속 올라가죠.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y값이 모든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하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의 치역은, 탄젠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기 얘기하죠. 주기가 뭐야? 파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했지? 대칭성이 있었죠? 대칭성은 지금 딱 봐도 원점 대칭이죠. y축 대칭 아니죠? 그러니까 대칭성은 원점 대칭. 그러니까 무슨 함수라는 거야? 기함수라는 거예요. 더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점근선 하나 더 그려야겠지. 그럼 여러분 탄젠트의 주기가 지금 뭐라고? 이 탄젠트 세타의 주기가 파이니까 점근선도 파이 간격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탄젠트 그릴 때 점근선 먼저 그리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만큼 떨어지게 2분의 3파이라는 점근선을 그려요, 먼저. 그리고 이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리는 요령 알겠지? 아까 사인 어때? 이런 거 그려놓고 그 그림을 양쪽에 계속 그린다고. 코사인은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그림을 양쪽에 계속 그린다고.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라. 좌표축 가운데 기준으로 잡아놓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배워야 돼요. 점근선이 있잖아요.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점근선이 없어요. 점근선이 뭐냐면, 자, 이건 수열처럼 생각해야 돼. 수열처럼. 그래서 일단은 파이 주기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단 n은 뭐? 정수. 이렇게 하면 모든 점근선을 말할 수 있죠? n이 0이면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고,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지. 이해됐어? 그래서 n분의 파이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고 x는 적어야죠. 이 직선의 식이 이게 x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들을 다 말을 해야 되니까 요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정의역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세타 여기 x는이 아니라 지금은 세타네. 그지? 여기 세타는, 그지? 세타. 자,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뭐가 안 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단 n은 뭐? n은 정수. 일단 우리 교재에 표현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럼 사인부터 다시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 사인.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 주기, 원점 대칭. 다 언급됐죠? 코사인.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기 2파이, y축 대칭. 설명돼 있죠? 그 다음 탄젠트. 정의역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 이게 바로 뭐야? 점근선의 x값 제외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치역 실수 전체. 사인과 코사인과 다르게. 그 다음에 주기는 파이.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 대칭성 설명 다 돼 있죠? 똑같이 언급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마치 y는 x제곱 이런 그래프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공부할 게 좀 더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 많다고 그랬잖아.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중요해 일단. 자, 우리가 여러분 y는 sin x의 그래프를 이제 x라고 제가 적었죠, 그죠? 세타 대신에 x라고 적었어. x는 그러면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런 범위의 정의역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한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몇 칸으로 나누고 4칸으로 나누. 자, 근데 다시요. 잠깐만요. 이 그림보다는 모눈정의 격자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그동안에 안 보였다는 얘기야? 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저 인간이. 아니지? 근데 왜 얼굴 빨개졌어? 빨개졌는데? 봐봐 얘들아. 얼굴을 일부러 빨갛게 칠한 건 아니잖아. 자, y는 sin x의 그래프. 그런데 정의역이 만약에 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한다면 아까 그렸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그래. 자, 제가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파이, 여기를 2분의 3파이, 여기를 2파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간격으로 x축에 있는 좌표들을 정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2분의 파이는 사실 계산해보면 한 1.7 정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제가 1이라고 할게요. 응? 잘 봐. 하나 배우면 그걸 연장해서 여러분이 개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맞지? 아까는 좀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은 일부러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고 있어요. 이게 1.7 정도고 이게 1이니까 사실은 지금 이 모눈종이 격자에서는 2배나 되기 때문에 원래는 한 이쯤까지 가야 되는데 이 격자점이랑 만나게 좀 그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죠? 사인 그래프가. 이건 알고 시작해. 그 다음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y는 sin x야. 즉 이 범위만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 왜냐면 이 그래프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래프도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이번에는 처음에 이제 y는 sin x 그렸잖아요. 이번에는 y는 2 곱하기 sin x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sin x의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가 만들어낸 함수값에다가 2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2분의 파일 때 1이 됐다면 얘는 여기에 오겠지, 그래프가. 그러니까 모든 y 값을 2배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상상돼? 나 사실 아니야. 너 보고 있어. 상상돼? 자, 그럼 얘가 내려가면 이번에 여기였던 게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만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제 뭐라는 거야? y는 2 곱하기 sin x야. 자, 이 2의 상징성을 이해하라는 거야, 지금. 앞에 sin x의 몇 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면 3까지 올라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그지? 즉, 이 웨이브의 주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진폭이 바뀌는 거야. 그지?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 뿐이잖아. 이해되세요? 주기는 2파이 그대로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계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sin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좋을 거야. 2분의 1 sin x를 먼저 이해하면 좋겠지? 그러면 처음에 그래프를 위로 2배로 늘린 그림이 y는 2 sin x라면 2분의 1 sin x라고 하는 건 처음에 그래프를 아래로 절반만큼 내려야겠지. 그러니까 그 그림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연관성을 생각해야지. 대칭성이 있죠? 뭐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 문자의 부호가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무슨 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좀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3 sin x. 그러면 이제 y는 3 sin x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3 sin x면 3까지 갔겠지.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그거를 x축 대칭 이동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까지 갔던 게 마이너스 3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갔던 게 플러스 3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림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다른 색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 그래프가 뭐라고? y는 3 sin x에 마이너스 붙은 마이너스 3 sin x. 대칭성 이해됩니까? 3 sin x 그릴 수 있으면 마이너스 붙은 3 sin x도 그릴 수 있어야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한번 설명했고 다시 지울 거야.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제 잘 집중해봐. y는 sin 2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드디어 여기 x가 아니라 각이 2x로 바뀌었네. 그렇지? 각이 2x로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일단 원래 이 그래프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2분의 파이일 때 1이죠. 그런데 이 식은요. x가 4분의 파이일 때 여기 전체가 2분의 파이가 되죠. x가 4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가 된 거니까 그때 1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건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4분의 파이, 1에 점 찍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야. 왜? 2분의 파이의 절반이 4분의 파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또 여기 사인 파이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인 파이가 0인데 x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가 파이가 돼요. 그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0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여기 x 대신에 0부터 2파이를 집어넣어야 하나의 웨이브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었는데 이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만 집어넣으면 하나의 웨이브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제 상상이 돼? 그러니까 이 sin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미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의 웨이브가 이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까지라면 x가 2파이면 이미 sin 4파이가 되죠. 맞죠? 이미 sin 4파이가 되니까 그런 웨이브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가 y는 sin 2x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주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주기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줄 건데 자, 원래 sin x의 주기는 2파이였죠? 원래 sin x의 주기는 2파이였죠? 야, 잘 들어. y는 sin x는 구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 그림이 몇 개? 한 개지. 그지? 그런데 y는 sin 2x라는 그래프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다 보니까 이의 입장에서는 0부터 4파이까지의 그림을 그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x 대신에 2파이를 집어넣으면 4파이까지의 값이 나오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 그림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결국은 그림의 개수를 말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이런 말은 책에 안 나오니까 어디 잘 메모를 해도 그림이 몇 개 나오고 그림이 몇 개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할 건데 무슨 내용을 요약할 거냐?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분석을 먼저 해놓고 요약을 해볼게요. 먼저 뭐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리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그래프 진짜 완전히 뽕을 빼야 돼. 상관함수 그래프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미분할 때 안 나오냐고? 나오지? 아니 그냥 이런 상관함수는 다 나온 거야. 근데 나중에는 미분해서 또 뭐 하냐고? 삼각함수랑 다른 함수랑 섞어서 나와. 된장. 얘들아 이거 프린트가 필요하면 이건 뽑아줄게. 지난번에도 뽑아달라는 얘기 안 했지 인간들. 그거 삭제했는데. 자 봐봐. 그러면 자 방금 전에 그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뭘 정리할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봐봐. 처음에 공부한 게 y는 sin x였죠? 최대값 얼마야? 1이죠.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주기 얼마야? 2파이였죠? 이게 가장 기본 모델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한 함수가 y는 2sin x였는데 자 최대값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즉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니까. sin x는 아무리 커봤자 몇이라고? sin 마이너스 x는 sin x는 아무리 작아봤자 몇이라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배 해줬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2,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림에서도 확인하고.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얼마? 2파이. 즉 이 앞에 곱하게 되는 수는 위아래로 늘리는 효과를 준다라는 거야. 증폭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는 앞에 있는 개수가 결정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sin 2x라는 그래프를 공부했죠. 지금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이건 안 바뀌었어? 어차피 이것도 x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냥 사인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인 값이니까 사인 값은 아무리 커도 1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런데 뭐가 바뀐다는 거야? 주기가 바뀐다는 거야. 주기가 그림이 몇 개가 생기니까 2파이까지 2개 생기니까 잘라야죠. 2파이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가 된 거야. 됐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어머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치? 여기만 박스를 딱 할게요. 이런 기본적인 걸 통해서 첫째, y는 a sin x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a sin x가 있다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사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뭘까? 얘랑 관련이 있겠지? 얘는 아무리 커도 1이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절대값 a라고 하면 되지. 이해되지? a가 3이면 3이 최대값, a가 마이너스 3이면 3이 최대값. 왜?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 될 테니까. 이해됐어? 자,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붙은 절대값 a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했죠? y는 sin bx 같은 이런 거 공부했죠? 그치? 여기 각이 이제 x가 아니라 뭔가 개수가 존재할 때. 자, b도 마찬가지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최대값은 뭘까요? 1이죠. 어차피 사인 값이잖아.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뭐가 바뀐다는 거야? 주기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공부한 대로 얘기해봐. 개수만큼 웨이브의 개수가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절대값 b개만큼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지? 말이 좀 웃기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기는 2파이를 b개로 쪼개야 되는 거야. 한 개만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b가 되는 거지. 응? 만약에 여기가 3이야. 그러면 그 그림이 3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기는 어때요? 3등분해야 해서 하나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의 절대값 분의 2파이가 사인의 주기가 된다. 그 말이야. 알겠니? 자, 그렇다면 어머머.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인 공부 하나 했으니까 이제 코사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내용을 토대로 코사인도 동일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공부 다 끝났지? 즉 여기 이름을 코사인으로만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야. 물론 그래프 모양은 달라지겠지? 응? 왜? 코사인 x 그래프는 여기 1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 것만 달라지는 것이지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런 데이터는 분석하는 방식이 똑같다 그 말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잘 알아도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까지 설명을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함수도 우리가 분석해 봐야겠죠? 자, 탄젠트 함수 분석해야 되니까. 자, 뭘 가지고 해볼까? 이번에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탄젠트의 그래프는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게 y축이고 점근선을 그려야 하니까 자, 대략 한 이쯤을 자, 한 이쯤 점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x축이야. 이게 y축이야. 그럼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x 이퀄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점근선에 다가게 원점 지나가야 돼. 이게 좀 내려와야겠다. x축이.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그리기 불편하네. 이렇게 된 거야 대충. 비웃지 마. 이 컴퓨터로 이게 하기 힘들어. 어깨 아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 자, 이게 지금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되죠. 앞에 a가 붙어. 그러면 그냥 이건 안 그릴 거거든. 상상해봐. 앞에 a가 붙으면 여기 2를 붙여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더 위로 2배만큼 올라가겠죠. 하지만 웨이브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2가 아니고 2분의 1이 붙어. 그럼 이게 조금 주저앉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것 뿐이야. 이렇게 상상되지? 기울어지는 정도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y는 탄젠트 bx의 그래프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b 바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y는 탄젠트 뭐라고 할까? 3x? 3은 너무 심했나? 탄젠트 한 2x라고 해봅시다.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의 특징상 여러분 이 음수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수만 가지고 얘기해보면 x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맞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탄젠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2분의 파이로 만드는 그 값이 점근선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 아까 사인 코사인 얘기를 할 때 x의 개수가 1이라면 그 그림이 한 개라고 했잖아. 그런데 얘는 주기가 몇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이런 그림이 하나잖아. 맞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y는 탄젠트 x가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이 그림이 한 개라면 y 이퀄 탄젠트 x라는 그림이 이제 이게 똑같은 그림이 아니죠. y는 탄젠트 2x라는 그림은 이 구간에서 이게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는 여기 중간이잖아요. 그죠? 여기 중간 지점을 자 점선으로 표현하자면 4분의 파이가 됐을 때 이미 점근선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럼 4분의 파이일 때 점근선이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도 점근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그려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예요 지금? 2분의 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기가 얘의 주기가 파이였는데 그지? 이거의 주기가 파이였는데 이거의 주기는 어때요? 그 사이클 안에 그림이 두 개니까 반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이거의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축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조사해 보세요.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 사이클이거든. 맞지? 그러면 이 그림은 사실은 여기까지 점근선을 그리면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 그림이 바로 나타나겠지. 이 그림하고 연결되는 그림이 여기에 나타나겠지. 이렇게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여기다 계속 그리면 이 그림이 여기 그려지는 거지. 점근선 그려지고 점근선. 여기도 여기 연결해서 그리면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구간을 잡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것은 두 개 아니잖아. 약간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붙여보면 그 그림이 두 개가 생겼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y는 이제 이걸 가지고 y는 탄젠트 bx라는 그래프를 조사해 보면 일단 제가 사인 코사인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지만 지금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탄젠트 bx의 주기는 b의 개수만큼으로 조각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주기는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야 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 정도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나 잊어먹어 진짜. 자, 처음에 이야기한 거. 자, 우리 교재 140쪽입니다. 우리 교재 140쪽에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지만 이건 평행이동과 관련이 없어요. 먼저 이거부터 공부하는 거야. 실수배 돼 있거나 각에 실수배 되어 있는 값의 그런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꺼번에 적어놨죠, 문제에서는. 그죠? 다시 돌아가 봐. 한꺼번에 적어놓은 걸 두려워할 필요 없지. 만약에 여기에 3 sin 2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까 sin 2x의 그래프가 초록색이었으니까 3 sin 2x라면 이걸 위로 3배로 늘리면 되는 거잖아, 위아래로. 알았지? 응, 좋아. 다시 돌아와. 자, 그래서 자, 최대값은 누가 영향을 준다? b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죠, 분명히. 왜? sin bx는 무조건 아무리 커도 몇? 1. 아무리 작아도 몇?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건 앞에 곱해주고 있는 a가 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붙인 게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아까 제가 그려준 샘플을 이해한다면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주기가 이 b가 2였다면 0부터 2파이까지 2개 그려지고 3이었으면 3개 그려진다고 그랬지. 2분의 1이야 만약에.
그러면 그림이 2분의 1개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더 그려야 주기가 하나 완성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있는 거 개수의 개수가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개수만큼 조각 내야 하나의 그래프의 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인 거예요. 그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동일하다고 그랬죠, 규칙성이.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선생님이 설명 안 했잖아, 사실. 그래프를 예를 들어 줄게.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면 돼. 자, y는 sin x 마이너스 뭐 4분의 파이. 자,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해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 가장 기본 모델이 y는 sin x죠. 그 y는 sin x의 그래프 대신 x 대신에 x 빼기 4분의 파이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y 이퀄 sin x의 그래프를 무슨 축의 방향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어떤 그래프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y는 sin x의 그래프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자,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자, 여기가 지금 2파이예요. 여기 안에 일단 뭐 한 사인 그래프를 제가 한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제. 이게 y는 sin x야.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을 얼마만큼 평이동했다고?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딱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부터 골치 아파져. 이게 몇인지 이게 몇인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물론 여기 그래프 없을까? 있겠지. 왜? 이 그림이 연장돼서 계속 이쪽에도 그려질 거 아니야,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더 붙여주자면 얘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 계속 이렇게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려보면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 구하고 싶으면 얘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 구하고 싶으면 2파이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지.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찾으면 돼.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는 처음에 공부할 때만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나중에 이런 그래프 되도록 안 그리고 풀 거야. 하지만 내용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해봐야죠. 체험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질문, 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왜? 평행이동했으니까 그 모양의 그 사이클을 파괴하는 건 아니잖아. 두 번째, 최대값 최소값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왜? 이게 위로 갔니 아래로 갔니? 안 갔잖아. 옆으로만 찍찍 움직이는 거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할 때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y 이퀄 sin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뭐지? y 이퀄 sin x의 그래프를 무슨 축의 방향으로? 이건 y축이죠.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글씨가 날라다니네.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렇게 그려졌던 그래프를 위로 몇 칸 올려야 돼요? 한 칸 올려야죠. 그러니까 한 칸 올려야 되니까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진 게 1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1이라는 함수값 가진 게 2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좀 내려야겠네.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것도 색깔을 다르게 할까? 지금 이거야. 색깔이 다르네. 이거야 지금. 응? 응? 여기는 얼마? 2가 되겠지.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값 더하기 1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에 더하기 1이 최소값이 되겠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그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우리 교재에서 y는 뭐라고 했지? 이제 그걸 이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자면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꼴을 말한 거지. 어?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평행 이동과 관련 있는지 설명해야죠. y는 a sin bx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응? 왜? 이 a가 무엇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늘려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b가 뭐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달라지잖아. 하나의 주기가.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걸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게 a sin b로 묶어주면 bx 플러스 뭐야? b분의 c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 식은 이 그래프의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를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무슨 축의 방향으로? x축으로는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d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닙니까? d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뭐 최대값, 최소값 주기 물어보고 있거든요. 한번 구해봅시다. 자,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은 얘가 가진 최대값 플러스 d 아니겠어? 위아래로 움직여 버렸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일단 sin b의, 즉 이제 위에 거 보고 합시다. 얘가 가진 값은 최대값이 1이죠. 그럼 이 a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여기까지의 최대값이겠지만 뒤에 더하기 d가 있으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죠. 어려울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최소값.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런데 d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더하기 d가 됐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주기. 주기는 영향을 안 주죠. 즉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오직 뭐야? x의 계수 b야. 그러니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왜? 그림이 b개에 있으니까. 알겠어?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그냥 정리하고 있을 뿐이야. 색다르게 여기지 말고 연장선상에서 그래프를 확인해. 됐니? 자, 그러면 사인을 그렇게 확인하면 코사인도 그런 요령으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게 141쪽에 탄젠트에 대한 얘기인데, 자, A 탄젠트 BX죠. A가 뭐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늘리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 그건 아까 설명했고, 이 B가 주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주기가 어떻게 됐어? 절대값 B분의 파이. 탄젠트 X의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파이를 쪼개야 돼. 됐죠?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자, 이거는 요령이야. 이 부분이 어느 부분?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이 부분이 2분의 파이가 될 때 문제가 발생했지. 그러니까 bx가 원래의 점근선과 같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뭐였지? 탄젠트 x의 점근선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양변을 b로 나누면 새로운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봐. 자, y는 탄젠트 2x가 있어요. 그럼 이거 주기 몇이라고? 파이를 2등분해야지. 2분의 파이가 주기야. 자, 그런데 점근선을 구하래. 점근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2x가 2분의 파이 같은 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만든 후에 x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정리하면 간단하게 점근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 자, 이건 무슨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로 평행이동한 거야? 한 번 더 이 식을 정리하자면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이게 b 곱하기 x 플러스 b분의 c라는 모양이니까 이 부분이 y는 여기 있네요. y는 a 탄젠트 bx를 x축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d만큼이니까 여전히 최대값, 최소값은 없어요. 주기에 영향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문제에
한번 예제 문제를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그냥 한 문제씩 풀어봅시다. 자, y는 3 코사인 3x가 있어요. y는 3 코사인 3x. y는 3 코사인 3x에서 최대값 있어 없어? 앞으로 최대값은 자 글씨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앞으로 최대값은 라지 m이라고 표현하고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할 거예요. 자, 최대값 얼마야? 3.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3. 주기 얼마야? 몇 개 있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3개 있다는 얘기지. 3분의 2파이. 이해돼? 만약에 그리라고 해서 그릴 줄 알아야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3개 있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림 3개 있다고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림 3개가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가 0부터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간략하게만 하면 하나, 둘, 셋만 그릴게요.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그거의 2배가 3분의 4파이죠? 그 다음에 3분의 6파이니까 이게 2파이죠? 이 세 칸 안에 원래 y는 코사인 x 공부했던 그림을 3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y는 코사인 x의 기본 모델을 기억해 두라고 했죠. 그죠? 그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림이었죠? 이 그림을 3개 그리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좀 간격이 줄겠죠.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이 계속 이 그림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야. 3개를. 근데 제가 간격을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간격을 정확하게 그려줘야겠네. 아유 어깨 아파. 자, 정확한 간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3칸 정도. 여기도 한 3칸 정도. 여기도 한 3칸 정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지금 2파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코사인 x 그림을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이 여기 하나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릴까? 한 이쯤부터 그리자. 내려왔다가 정 가운데에서 턴하고 어머머. 다음에는 이렇게 안 그릴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원래 4등분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어떻게 수술을 하나 봐봐. 제주꾼이야. 지금은 비웃겠지? 이 그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또 얘도 여기다 그린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돼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그린다. 물론 여기도 연결해서 계속 그려야 돼. 됐지? 그럼 여기 값이 몇이야? 3이지? 여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y는 sin x 4분의 파이 최대값 1. 왜? 이거는 영향 안 줬지. x축으로 흔드는 거잖아. 그지? 최소값 마이너스 주기 x의 개수 몇이야? 1이니까 한 개짜리 그림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 어떻게 그려? sin x 그려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해됩니까? 하나 더 해보자.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최대값 얼마? 2. 왜? 얘가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주기 얼마? x의 개수 얼마예요? 1이니까 주기는 안 변해. 이런 거야. 자,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그래프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닌데 이게 기본적인 확인을 할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 교재 필수예제 문제 보면서 할게요. 이미 제가 필수예제 문제 몇 개 풀어드리는 건데
자, 그래프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다가 그려진 걸 재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그려진 걸 재활용할 거예요. 얘도 그려진 걸 재활용할 거예요. 그냥 얘도 그려진 걸 재활용할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거야 지금. 자, 절대값이 있는 건 아직 안 배웠고. 자, 처음에 사인 함수의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론적인 건 공부 다 했어. 자, 최대값, 최소값 주기니까 최대값은 대문자 m,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기는 제가 p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 m은 얼마? 2죠. 스몰 m은 얼마? 마이너스 2. 주기 p는 얼마? 2파이. 2번 라지 m은 얼마? 1. 스몰 m은 얼마? 마이너스 1. 주기는 얼마? 파이. 그림 두 개 그려졌죠? 두 조각 내야지. 그러니까 주기는 파이. 3번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 2파이. 왜? x의 개수가 1이죠. 그림 한 개 그려야 돼. 0부터 2파이까지. 그거를 자 우리 교재 그린 그래프 자, 잘 그려져 있는 거 제가 손으로 그리는 거 덜덜덜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선 그래프가 y는 sin x죠. 그죠? 그러니까 sin x의 그래프를 위로 늘려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2배 늘려줬으니까 1이었던 값이 2를 갖고 마이너스 1이었던 값이 마이너스 2를 갖도록 그래프를 늘려서 그린 거야. 그래프 완성. 굵은 실선. 이해됐어? 2번 y는 sin 2x.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두 개 그리라고 했죠? 자, 봐요. 지금 y는 sin x가 점선 그래프야.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까지 2파이까지 그림이 하나, 여기까지가 하나야. 자, 그런데 sin 2x의 그래프니까 2파이까지 그림이 봐요. 하나, 둘, 파이까지 그림이 완성됐죠? 두 개 그렸죠? 이렇게 그리면 돼. 선생님 4분의 파이 할 때 몇 이런 거 찍어야 돼? 안 찍어도 돼. 중요한 지점 찾아주면 돼. 그 다음 y는 sin x 4분의 파이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점선 그래프가 이번 좀 확대해서 볼까요?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이거 일일이 다 구한다고 생각해봐. 힘내. 자 봐요. 점선 그래프가 y는 sin x인데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여기 원점에 있던 게 1이 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게 1이 갔겠지. 1이. 여기 있던 게 1이 갔겠지. 그런 점을 다 좌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 꼼꼼하게 한번 보여준 건데 왜 4분의 파이인지 보이시죠 이제? 여기는 원래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돼. 사실은 없다고 봐. 왜? 점선 먼저 그려서 보여준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지? 함수값이 1이 되는 이 지점이 몇인지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서 4분의 파이만큼 커진 x값을 말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된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파이라는 값이 지금 원래 실선 그래프에서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실선이 원하는 부분 여기죠? 그런데 이 지점이 어때? 파이였던 지점에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이 지점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죠, 원래는.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지점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원래 2분의 3파이였던 지점이거든. 그래서 2분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지점이라서 4분의 6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7파이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모로 가린 게 뭐예요? sin x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x절편 관련된 거. 그런데 지금 이제 네모가 아닌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지점이 뭐야? 이제 y는 sin x-4분의 파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또 이 지점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지. 최대값 갖는 지점, 뭐 최소값 갖는 지점. 그런 걸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이거 그릴 때만 제일 복잡한 거야.
이거 그릴 때만. 자, 그럼 사인 함수 그래프 설명 끝. 그 다음 필수 예제. 코사인 함수. 사인 공부했던 거랑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해봅시다. 넘버 1. 최대값, 최소값 주기니까. 자, 1번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주기 얼마? 그림 3개잖아. 3분의 2파이. 이해됐어요? 2파이를 그만큼 조각내면 된다. 그 다음 2번 최대값 얼마? 2.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주기 얼마? x의 개수가 1이니까 안 바뀌었어요. 됐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할 테니까 자, 첫 번째 그린 그래프는 자, 점선이 y는 코사인 x예요. 그런데 자, 앞에 3도 붙었고 또 여기에 3도 붙었으니까 주기도 바뀌고 위아래 늘린 정도도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주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림이 몇 개 그려져야 돼? 3개 그려져야 하잖아. 아까 설명한 그림이야 사실. 3개 그려져야 하니까 0부터 2파이가 어디 있어? 여기는 3개를 이쪽에다 그렸어요. 그지? 이렇게 하나 어디까지? 이렇게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거야 이거. 왜? 웨이브를 어디서부터 잘라서 보냐에 따라 다르잖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다면 이걸 하나의 웨이브로 보는 거고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른다고 하면 이걸 하나의 웨이브로 보는 거야 지금.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다르지. 근데 지금 우리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그림 걸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일부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본 거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가 2파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3이 안 붙은 코사인 3x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3개가 그려져야 되잖아. 3개가 그려져야 되니까 0부터 2파이를 3등분한 거야. 3등분 했으니까 하나는 3분의 2파이, 하나는 3분의 4파이가 됐다고. 그래서 각각의 이 부분의 그림을 3개를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그때 기준이 되는 그림은 아까 이런 그림이 코사인 x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서 이제 계속 그리면 내려와서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얘가 앞에 몇이 붙었기 때문에 3이 붙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늘려서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그린 거야. 높낮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걸 한꺼번에 그리는 건 어려워요. 자, 일단은 코사인 x라는 그래프는 자, 우리가 가장 가이드라인으로 잡는 그래프는 여기까지잖아요. 2파이까지. 그런데 그 안에 주기는 안 바뀌어요. 그죠? 주기는 안 바뀌는데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평행이동하잖아. 2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먼저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더 추가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실선으로 지금 그래프를 2개만 그렸는데 x 빼기 2분의 파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드릴게요. 그럼 x 빼기 2분의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라는 그래프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자, 여기 있던 점이 1이 간 거야. 여기 있던 점이, 그지? 2분의 파이만큼이지. Sorry. 여기 있던 점이 1이 간 거야. 여기 있던 점이 1이 간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간 거겠지. 응?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은 어디로 간 거야? 1이 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점은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점은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죠. 지금 여기 한 칸 한 칸 한 칸 사이즈가 2분의 파이 사이즈니까요. 그러면 그걸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런 모양. 뭐가? 이거 지금 생각 안 한 거잖아, 선생님이. 뭐 그린 거야,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물론 연결해서 그리면 얘는 여기서 이제 이 지점도 여기까지 왔을 테니까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런 그래프인데 앞에 마이너스 2가 붙는 순간 어때?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일이, 일단 2가 붙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위아래로 늘렸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거 다른 그림으로 그릴까? 자.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뭐가 붙어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 이동이지.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랑 X축 대칭 이동하게 된 게 실선. 이제 보이지? 뿅뿅. 부분만 봐봐. 이거 X축 대칭, 이거 X축 대칭, 이거 X축 대칭,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특별한 포인트 잘 잡아야 되잖아. 그지? 아까 다 잡았지. 아까 그런 지점 다 찾았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어때? 그래프 하나 그리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여러분이 1차 함수를 그리거나 2차 함수를 그리거나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손봐줘야 될 부분이 매우 많아져요. 그런데 이건 이 단원 배울 때만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하라 이거야. 나중에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일단 지금 이런 훈련은 해야 된다 이거야. 대가를 치러야 돼. 알았어? 자, 코사인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그래프지? 탄젠트 나오겠죠? 자, 탄젠트. 아까도 얘기해서 제가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부터 찾는 게 좋다? 점근선부터 찾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 함수의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모두 주기부터 구하겠습니다. 1번은 주기가 여기가 개수가 2분의 1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한 사이클 안에 한 사이클이 파이인데 그죠? 파이라는 간격 안에 그림이 하나가 있었지만 개수가 2분의 1이 붙었기 때문에 그림이 2분의 1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주기는 어때? 2분의 1 등분해야 되는 거지. 원래 기본적인 주기를. 그러니까 주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찾아? 아까 알려줬지. 기본적인 탄젠트 X 그래프에서 이때의 점근선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고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지? 그러면 이거의 점근선은 뭐라고? 2분의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그러므로 x는 2n파이 플러스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n이 0일 때 생각해봐. 그럼 파이 찌 그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니까 3파이 찌 그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점근선 파이 3파이. 그럼 파이에서 2파이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이게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지? 지금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 뭐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냐면 점선 때문에 지저분해 보여. 근데 나중엔 점선 안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그림을 하나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실선으로. 대략적으로 그릴 때.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주기는 뭐예요? 안 바뀌어요. 그죠? 왜? 개수가 1이잖아. 그림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점근선이 바뀌겠지. 왜? 이동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점근선을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잖니?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4분의 파이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거 구하는 요령과 동일하게 해도 돼. 그러면 이게 이거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x-4분의 파이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놓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되겠지? 4분의 3파이가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기존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과 똑같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왼쪽에 이 식을 둔 거예요. 그런데 평행이동을 이해하신다면 원래 탄젠트 x 그래프가 가지고 있던 점근선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 점근선의 직선의 방정식들이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더하기 4분의 파이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점선을 잠시 무시해봐요. 그러면 n이 0일 때 4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4분의 3파이에 딱 그어놔, 점근선을. 그리고 주기가 몇이라고 했어?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보다 파이 크거나 파이 작거나. 그죠? 파이 키우면 4분의 7파이겠죠? 그 다음에 파이 줄여.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겠죠? 그 안에 이 그림을 하나 그리라 이 말이야. 대략적인 그래프. 그러니까 하나 그려져 있지, 실선 하나 그려져 있지. 이해되십니까? 결국 그런 얘기야. 점선을 그려준 이유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제대로 봐라 그 말이에요. 정리됩니까? 그래프 연습 많이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